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철험에로 아주 유명하고 또 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데 사실은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사람들이 뭐 탄핵 얘기도 나왔고 좌파 측에서는 지금 계속 그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 집회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그 자리에 지난 11일에 가가지고 8일에 지난 8일 그러니까 8일이면은 토요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그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 문제랄까? 이 탄핵 문제를 거론한 걸로 지금 돼 있지요.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얘기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0.73% 차이로 정권을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어떤 반감, 분노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 국회 차원에서 뭐 퇴진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한 게 역풍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적 선택을 했고 비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국정을 국민이 한 선택에 대해서 국정을 이제 운영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이 바꾼 거는 바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달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반 윤석열 척 내지는 뭐 좌파 척은 계속 지금 이제 과거의 그 탄핵의 어떤 재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냥 촛불 시위를 촛불 행동이니 뭐니 만들어 전국을 막 돌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중앙으로 모아오는 그런 흐름세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현직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인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탄핵, 퇴진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촛불 민중에 의한 탄핵, 퇴진 이런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저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광장의 어떤 그 힘으로 의한 어떤 물리적 탄핵의 어떤 바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재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드러낸 거 아닌가. 사실은 이제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속내가 이거였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뭐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 뭐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뭐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각도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조각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냥 퇴진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지가 며칠이나 됐으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리스크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저는 이 김용민도 이번에 국감을 지웅박 국감이라고 하는데 지옹박 국감, 이재명 지키기, 김정숙 옹호하기, 그리고 알박기 공기업 기관장 국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윤석열을 아주 세게 공격해갖고 거기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김용민이가 얘기한 거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들 그러니까 촛불 세력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치권이 거기에 지금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불씨를 당기겠다 하면서 그 참석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정치권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면은 그때는 당도 나서고 국민도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밀어내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좀 쿠데타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초강경 발언, 네. 계속 오고 있죠. 참가 드러내고 뭐 반일몰이하고 막 이러는 게 친일몰이, 반일몰이 막 하기에 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자기에 대한 압박이 시시각각 조여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낮고 이러니까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어지럽혀서 뭐 잘 되면 탄핵 시키고 잘 안 되면 나도 살고 이런 아주 정략가적이고 정말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여기 다 뭐 김용민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뭐 비슷비슷한 부류들 아니에요. 김어준 뭐 다 비슷비슷하지 수가 특히 처음에 그 사람들은 완전 조국 원래는 조국 그 지킴이었더니 지금 이재명 지킴이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있는 것이고 이런 발언으로 볼 때 김용민 의원도 사실은 이제 의원 자격이 뭐 제대로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한 게 결혼 전 1년, 결혼 후 1년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때는 저 검찰 관계자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큰 고위공직자 되기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거의 뭐 결혼 초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법, 이거 말고 뭐 몇 가지 가지고 특검에, 특검을 한다면은 김정숙 특검부터 빨리 사실은. 그렇죠. 먼저 해서. 지금 김정숙이 지난번 인도 2018년 11월에 3박 4일 대통령 전용기 2호기, 공군 2호기 타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니 문체부 장관 오라는데 자기가 지금 타지마할 그 구경 가려고 2,591만 원이면 될 것을 3억 7천, 3억 4천이 더 들었고 그때 갈 때도 지금 김정숙이가 뭐 고민정이도 그거 따라갔습니다만 부대변인이라 해갖고 한식 조리 명장 그 사람도 데리고 갔고 그 단골 디자이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딸도 또 데리고 갔어요. 딸도 그 당시 뭐 부속실에 제2부속실에 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총무 그 비서관실에 패션 코디를 하나 데리고 직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 외유를 다녀온 김정숙이 여기야말로 김정숙의 옷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뭐 특검을 못하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런 걸 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김용민이가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얘기 지도부에서는 그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민이가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할 때도 지도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지도부가 아니고 우상호 지도부인데 그거 개인 의견이고 당론은 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현실화돼서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김용민이가 슬슬 불씨를 댕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이재명 소환이 되고 이제 기소가 되고 해갖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당이 다 나설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뭔가 그 시그널이랄까 그런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흐름이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좀 각성한 국민들이 이런 이제 광장의 힘으로 뭔가 국가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 그런 이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한동훈 탄핵, 윤석열 탄핵 했지만 탄핵이라는 게 법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탄핵의 사유가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퇴진이다 이런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가는데 사실은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7월 대표연 쓸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어서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한테도 경고한다 하면서도 뭐 직접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하게 했고 삼선의 김민석
의원도 그 같은 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니까 이대로 나가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버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박찬대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이재명 지킴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재명이 지난달 기소가 되니까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몸포를 놓아도 협박하는 거죠. 협박이죠, 네. 협박. 공갈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재명 수사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뭐 기소해가지고 이재명의 숨통을 조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대윤석열 공격을 좀 자제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권들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김용민 같은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그냥 가볍게, 아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은 지금 거기 가서 발언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섬뜩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통령의 정도를 그래야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정치인들이니까 여기에서 그 맞불 의제를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워줘야 돼요. 그 김정숙 얘기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뭐 두어 차례 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타지마을 이런 간다고 거죠, 3억 4천이나 되고 이 수행원들을 13명이나 데려가서 문체부 장관만 갔으면은 지금 6명에다가 한 3천만 원도 2,500이면 될 것을 공군 1억에 하나 그 띄운 게 2억이 거의 2억 5천이라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을 못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다는 거죠.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뭐 엄청난 패션쇼를 한 것은 물론이고 장신구도 수없이 바뀌고 반지 신공이라고 진주알을 이렇게 굵은 진주알을 달고 지금 그 기부금 내는 행사에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돌리고 그런 게 다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다 불어났고 하나도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옷은 누구 돈으로 샀으며 그 반지나 목걸이나 뭐 귀걸이는 누구 돈으로 했으며 사실 뭐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집권해서 5년 동안 일어난 거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직 대통령 되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국정농단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어떤 특할비를 막 갖다 썼는지 아니면 뭐 협찬을 막 받았는지 아니면 선물을 받고 신고를 안 했는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뭐 몇천만 원짜리 브로치 신고했니 안 했니 뭐 재산 신고 있니 없니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도 진주 반지, 뭐 산호 반지, 목걸이, 노리개 하나도 없어요. 재산 신고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럼 같은 잣들을 들여다보면 5년 동안 한 사람부터 예를 들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뭐 대통령 문장 달고 뭐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전대미문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영부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공세는 정치 이제 공세 차원이 많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삼는다면은 김정주 여사를 한번 이건 팩트가 있는 거니까. 전부 조사 한번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사실은. 그게 가치관 고민정이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요새도 크게 역성을 들고 편을 들고 그러고 있던데 어쨌든 이 김정숙 이 버킷리스트 채우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한 그 내용만 파헤쳐도 김정숙은 저쪽에 의왕 쪽에 가서 모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받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